테슬라 소식입니다. 1분기 미 18만 대 판매. BMW 벤츠 2배. 테슬라가 가격 인하 정책을 앞세워 미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순수 전기차 판매만으로 현지 프리미엄 시장에서 경쟁하는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를 압도한다. 29일 미국 자동차 시장 조사기관 콕스 오토모티브가 발표한 2023년 1분기 미국 신차 판매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는 1분기 미국 시장에서 총 18만 993대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39.5% 수직 성장한 수치로 점유율은 5.1%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 1월 미국 판매 가격을 인하한 데 따른 효과로 분석된다. 특히 테슬라가 현지 시장 점유율 5%대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년 같은 기간 점유율은 3.8%였다. 무엇보다 순수 전기차 판매만으로 현지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의 1분기 판매량 합산치보다 18,807대나 많은 판매고를 올렸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벤츠와 BMW는 같은 기간 각각 79,535대와 82,651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 대비 4.7%와 2.6% 상승한 수치로 점유율은 양사 동일한 2.3%를 나타냈다. 현지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과 루시드는 같은 기간 각각 8,145대와 1,344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 대비 563.8%와 192.2% 세 자릿수 수직 성장한 수치이지만 지난해 1분기 생산 초기에 놓였었다는 점에서 테슬라와 경쟁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다. 테슬라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토대로 지속해서 판매량을 늘려가겠다는 계획이지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추가 규제 시행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지 교통당국이 이달 말 일하 법안에 중국산 리튬 인산철 배터리 사용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새로운 배터리 소신 규칙을 추가하기로 하면서 매달 중 테슬라 모델 3 RWD에 지급되던 미국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사라질 수 있어서다. 이라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법안으로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 한해 대당 최대 7,500달러가 세액 공제되는 형태로 보조금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1분기 미국 시장 예상 규모는 전년 대비 5.7% 성장한 352만 2,703대로 집계됐다. 애플 소식입니다. 애플페이 레이터 서비스 출시.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28일 이 같은 기능을 가진 애플페이 레이터를 소개하며 신용카드처럼 선결제 후 일정 기간 내 나눠서 지불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자들은 애플월렛 앱에서 50에서 1,000달러를 빌려 애플페이 가맹점과 온라인 구매에 이용할 수 있다. 구매 물품 대금은 6주 동안 4번에 나눠서 지불할 수 있다. 이자나 수수료는 없고 신용 점수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애플월렛에는 지불해야 할 대금과 향후 30일 이내 갚아야 할 총 금액이 표시된다. 대금은 체크카드와 연동돼 상환된다. 애플은 이날 미국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애플페이 레이터 기능을 출시했다. 앞으로는 합법적인 이용자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애플의 이 같은 서비스는 점점 더 많은 이용자들이 높은 인플레이션과 광범위한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예산을 늘리기 위해 선구매 후 지불 방식을 택하는 흐름을 겨냥했다. 비슷한 서비스로는 어펌, 클라르나, 애프터페이 등이 있다. 애플은 2014년 9월 애플페이를 출시해 전 세계에 보급해왔다. 이달에는 한국에도 현대카드와 함께 서비스를 개시했다. 지난 2019년에는 미국 골드만삭스와 제휴해 신용카드인 애플카드를 출시했고 지난해 10월에는 애플카드 이용으로 받는 캐시백을 저축계좌에 쌓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GPT-4 결합한 새로운 보안 시대 노린다. 마이크로소프트 시큐리티 코파일럿을 공개하고 자사 사이버 보안 제품에도 차세대 AI를 도입한다. 시큐리티 코파일럿은 오픈 AI의 GPT-4 기반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방대한 위협, 인텔리전스와 업계 최고 전문 지식을 결합한 AI 비서를 통해 보안팀의 역량을 보강한다. 시큐리티 코파일럿은 보안팀과 원활히 작업되도록 설계되었는데 방어자가 보안 환경의 상황을 파악하고 기존 인텔리전스를 학습하고 위협 활동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보다 많은 정보에 기반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내리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보안 전문가는 프롬프트 바에 우리 회사의 모든 인시던트에 대해 알려줘와 같은 간단한 자연어만 입력하면 된다. 취약점 요약을 시키거나 다른 보안 도구에서 발생한 인시던트 및 경보 정보도 요청 가능하다. 파일 혹은 URL을 첨부하면 관련 정보를 분석하기도 한다. 바수 자칼 마이크로소프트 보안부문 기업 부사장은 오늘날 공격자들의 무자비하고 정교한 공격들로 인해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마이크로소프트 시큐리티 코파일럿은 방어자가 AI의 속도와 규모에 맞춰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생성 AI 보안 제품으로 힘의 균형을 방어자에게 유리하게 바꿔준다고 강조했다. 초당 1287건의 패스워드 공격이 발생하는 세상에서 단편적인 도구와 인프라로는 공격자를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 지난 5년 동안 공격은 67% 증가했지만 보안업계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사이버 위험 전문가를 충분히 고용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방어자들은 방대한 양의 네트워크 트래픽과 기타 신호 속에서 잘 위장된 공격을 찾아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판매자는 챗GPT를 어떻게 쓸까? 비즈니스 현장에 스며든 AI. 아마존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들은 판매를 촉진하기 챗GPT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CNBC는 28일 전했다. 진공청소기 판매업자인 채드루비는 클릭을 유도할 수 있는 매력적인 제목을 고민하면서 챗GPT의 도움을 받았다. 그는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문구를 챗GPT가 제시해준다면서 감탄했다. 또한 광고 및 홍보 캠페인에 챗GPT를 이용 후 제품 판매율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컨설팅 회사 푸시펭귄스는 최근 판매자들이 다음 히트 상품을 발견하는데도 챗GPT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틱톡 홍보 영상을 게시했다. 푸시펭귄스는 챗GPT에 리뷰 기반의 상품 개선 사항을 요청하자 포장 방식 개선, 내구성 높은 재료 사용, 발판 높이 조절 기능 제공 등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인 정글스카우트는 챗GPT에 대해 일상 업무를 근본적으로 바꿀 기술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도구가 일상적인 생산성, 보조 도구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게 정글스카우트의 전망이다. 그러나 챗GPT는 대량의 정보에 기반을 둔 답을 제공하기에 지나친 의존은 삼가야 한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당부했다. 상품 컨설턴트인 에이던 더피는 CNBC와 인터뷰를 통해 여전히 정확성에 대해 약간의 우려가 남아있다면서 챗GPT의 결과를 일종의 기준선으로 보아야 한다. 챗GPT가 모든 일을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구글 소식입니다. 바드, 하버드대 탈락, SAT 실기시험 망쳐. 그동안 구글은 체이트부트 대항마로 선보인 인공지능 챗봇 바드에 대해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해왔다. 알파벳 CEO 순다르 피차이도 최근 바드는 초기 단계에 있으며 잘못된 답변으로 대중을 놀라게 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동안 구글은 바드 테스트를 위해 8만 명에 달하는 사용자를 주로 구글 직원으로 구성했지만 최근 대기자 명단에 포춘을 포함시켰다. 이에 포춘은 올 봄 미국 청소년들이 치르게 될 대학 입학 자격시험 SAT를 앞두고 바드를 시험해봤다. SAT는 읽기, 쓰기 및 수학을 포함한 능력에서 미국 대학 입학에 활용되는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시험이다. 하지만 시험 결과 바드는 아쉽게도 하버드 대학에 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수학 문제가 틀렸고 마찬가지로 작문 및 언어 테스트에서도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포춘은 온라인 학습 리소스에서 연습용 SAT 수학 문제를 찾았고 바드는 객관식 답변이 제공된 경우에도 50%에서 75%까지 틀렸다. 종종 바드는 객관식 옵션이 아닌 답변을 제공했지만 동일한 질문을 다시 받았을 때는 대체로 정답을 맞췄다. 앞서 구글은 AI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이미 1,000억 달러의 비용을 지불했다. 이처럼 바드는 과학과 수학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읽기 및 쓰기에서는 더 잘했다. 바드의 첫 번째 필기시험은 약 30%의 정답을 얻었다. 다만 종종 바드를 이해시키기 위해 질문을 2번 해야 했다. 답이 틀렸을 때에도 바드는 정답은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는 대형 언어 모델의 일반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또
받는 언어 기반 질문을 더 많이 받을수록 이해하기 어렵거나 질문을 반복해야 하는 빈도가 줄어들었다. 읽기 시험에서 받는 수학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었다. 평균적으로 정답의 절반 정도를 얻었다.